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화장품 제조공정론 11주차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까지, 즉 우리가 화장품의 품질을 갖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품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우수한 화장품을 만들고 또 그 품질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법에는 이렇게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CGM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C는 Cosmetic, G는 Good, M은 Manufacturing, P는 Practice. 그래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만드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설비들, 또 품질 관리 이러한 부분을 갖다 전부 포함한 내용을 바로 이 CGMP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CGMP가 갖추고 있는 조직의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제조부서 그리고 품질보증부서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화장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가 다 이러한 그 CGMP 인증을 갖다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생산 부분의 책임자하고 품질 부분의 책임자는 겸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여기 따로 가고 밑에 직원들 따로 가고 또 경영자 따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실제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략 한 10명 정도는 기본적인 인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영세한 그런 이제 규모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CGMP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뒤이어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규정에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제가 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그 중에서 시설 또 설비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의 생산시설. 화장품의 생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설비, 그 다음에 기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뭐라 그럴까요? 구조적인 그런 이제 건물,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또 요거와 더불어서 그런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가능한 그런 공간, 즉 작업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옷을 갖다 갈아입는다라든가 작업복, 또는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형태는 이제 옷을 입는다라든가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갱이실이라고 얘기하죠. 탈의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갱이실,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의미로, 또 손을 씻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CGMP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 그리고 이제 설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또 원료라든가 또 포장재, 더불어서 완제품, 또 이것들 분석하기 위한 어떤 이제 분석 기기들, 즉 그 품질 관리 부서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외부, 이 시설 내부하고 외부의 그런 어떤 차이, 특히 시설 내부는 외부의 어떤 공기가
자유롭게 유입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요 CGMP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관소는 어떻게 돼야 될지라고 하는 저 그림에서 보시는 맨 왼쪽에 그러니까 저 보관소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부자재라고 하는 용기라든가 또 뭐 뚜껑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뭐 단상자라고 하는 단품 상자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자재들을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이제 보관 창고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저러한 소위 부자재뿐만이 아니라 원료,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이러한 이제 것들은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이제 작업소에 있어서는 어떠한 설비들, 어떠한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동선들이 어떠한 순서도로 배치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품질 검사실의 경우에는 어떠한 규모의 어떠한 설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런 그 규정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CGMP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설비의 기준을 갖다 나타낸 그런 이제 몇 가지 사례이지만은 예시지만은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설비가 되든 이러한 공정이 되든 어떠한 동선을 따라서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도 사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소 평면도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장재 보관소하고 또 완제품 보관소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쪽 그림의 밑에 쪽에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제품과 관련되는, 즉 화장품의 내용물이라든가 또는 겉에 부자재라든가 원료라든가 이렇게 화장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걸 갖다 나타낸 것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직접 운용을 하고 활용을 해가면서 그 화장품, 완제품을 갖다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사람의 동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동선과 관련된 부분들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예시로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요거는 이 건물의 공간들 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원료 보관소라든가 또는 그 생산하는 설비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시설들, 이러한 설계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품과 관련된 동선을 고려하면서 해야 될지, 또는 사람이 이동하는 그런 이제 동선을 갖다 고려하면서 해야 될지, 이런 제품 그리고 사람의 동선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구획 지어야 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설비라든가 장치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 가운데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 이제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은 여기 있는데 그 다음 제품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거쳐서 가면서 또 오염이 될 소지가 있다라든가 이래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고려가 되어 있는 동선을 갖다 이제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공간의 배치라든가 사람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를 했을 때는 소위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사례를 갖다 든다면은 옷을 갈아입고 탈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외부하고 차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은 상태에서 그 내부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실하고 생산하는 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품질 관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테고, 또 원료 보관 창고하고 생산하는 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그러한데 교체 오염이 있다 이러면 곤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이 이동이 되는 그런 동선과 또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동선들의 경우도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오염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 또 그리고 이제 위생, 그리고 생산의 효율 이런 것들을 갖다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어떤 공간의 어떤 배열, 소위 얘기하는 레이아웃뿐만이 아니라 다음 그 화면을 보시면은 대상 시설들은 어떠한 정도의 그런 청정도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기준들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정도 등급은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1등급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정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미생물을 갖다 실험한다라든가 이런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클린 벤치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들도 미생물 그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을 때 클린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 청결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린 벤치 같은 경우가 이제 청정도 관리에 있어서는 1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순환 부분 문제라든가 차압, 즉 이 공간 안에 압력이 더 높아서 바깥쪽으로만 공기 흐름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외부의 어떤 공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 조건으로서 프리 필터라든가 또 미디엄 필터라든가 헤파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낙하균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간에다가 실험 배지를 갖다 놓았을 때 그 공간에 있는 균들이 자연스럽게 이 배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의 균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낙하균 실험인데요. 시간당 10개 이하. 굉장히 엄격하죠. 또는 부유균의 경우에는 그 세제곱미터당 20개 이하. 뭐 이런 식의 아주 엄격한 그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작업 복장의 경우에도 작업복뿐만 아니라 작업모라든가 작업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또 청정도 2급으로 내려가면은 1급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그 엄격하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요 2등급의 수준을 갖다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화장품에 내용물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내용물이 외부하고 공간하고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작업실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제조실 또는 성형실, 또 충전실, 내용물 보관실, 그렇죠? 또 원료를 갖다 측량한다라든가, 또 미생물을 갖다 시험을 한다라든가, 이제 실험실이죠, 그렇죠? 품질관리실, 이러한 공간들이고요. 여기는 2등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순환은 시간당 10회 이상 뭐 해줘야 된다라든가, 차압 관리 마찬가지 돼야 되고, 그리고 구조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프리 필터, 미디엄 필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헤파 필터까지 갖춰야 된다라든가, 낙하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부유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작업 복장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 또 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데는 이제 내용물이 노출이 되어 있는 공간에 공기들하고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화장품의 내용물이 노출이 되지는 않은 그런 공간들, 그러나 제품의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
바로 포장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포장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포장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충전이 끝나고 다시 단상자라든가 또 박스 상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차압 관리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프리필터 정도가 되어 있고 온도 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간들은 이제 탈의실, 갱의실이라든가 또는 이제 포장재를 갖다가 외부로 반입한다라든가 이러한 외부로, 내부가 아니라 뭐 그런 공간들. 여기도 마찬가지 작업복, 작업모, 뭐 이제 작업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급으로 구분되는 데는 보통 일반 작업실이에요. 내용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물은 완전히 밀폐가 돼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포장재 보관소 또는 이제 완제품 보관소 또 원료 보관소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탈의실, 일반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환기 장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리고 온도도 비교적 조절이 되면 그러한 공간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크게 청 정도는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공간에 밖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거기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갖다가 이제 등급 관리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의 경우도 다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이제 등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부 공기의 이제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소위 여기에서 얘기하는 프리필터라는 어떠한 모양의 어떠한 규격 정도를 갖다가 갖추고 어떠한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필터로서는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갖춰야 되는 건지,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또 헤파 필터가 갖춰야 될 요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 성능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의 이제 공기들이 통과를 할 때 그때 포집 성능들이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는지, 또 어떠한 공간들에 이런 것들이 꼭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명시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내용물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우리 정제수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 정제수는 어떤 내용물의 변질이라든가 또는 내용물과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제수를 갖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이제 정제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온 교환수, 이온 교환을 하고도 또 거기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또 멸균 이런 부분까지 이제 거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정제수, 즉 공급되는 용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용수의 개통도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저쪽에 유입되는 부분부터 어떠한 설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서 그래서 정제수를 갖다 만들어 내야 되는 건지, 중간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필터라든가 또는 역삼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하단에 보시면 UV, 그렇죠?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정제수를 갖다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용기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유입부터 시작해서 유출되는, 즉 실제 공정에 이용하기 직전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용수의 개통도로 하나의 예시지만은 저렇게 나타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요, 제가 바로 이러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CGMP 인증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정제수 갖추고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실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족됐을 경우에 CGMP 인증을 갖다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운용을 하게 되는 내용에 우리가 이제 CGMP 부분에서는 크게 우리가 4대 기준서라고 하는 것을 갖다 반드시 서류로도 작성을 해야 돼요.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원료 부분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제조하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품질 관리는 어떠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또 완전히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 기준서,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들의 4대 기준서들이 지금 전부 서류로도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4대 기준서 중에서 첫 번째, 각 제조소부터, 제조소들. 예를 들어서 제조소라는 것은 뭐 이제 원료를 갖다 단다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화를 하는 공장, 뭐 충전을 하는데, 포장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인데요. 그 제조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제조관리 기준서. 예. 요 왼쪽에 있는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요 두 번째 있는 거고요. 오른쪽 위쪽에. 요 세 번째 품질관리 기준서. 예. 이러한 부분들은 각 제조소마다 다 저 내용들이 지켜져 있어야 돼요. 제조관리 기준서에는 제조 공정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관리, 또 원자재에 대한 관리, 완제품에 대한 관리,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들. 위탁 제조는 자기네 어떤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은 저 부분은 이제 해당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를 위탁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위생관리 기준에는 어떠한 복장을 갖추고 또 위생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키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특히 청소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것도 이제 어떤 품질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시험을 갖다가 하도록 몇 품목을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시험을 해야 되는지, 또 시험 검체를 갖다 채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시험 시설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안정성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검체를 갖다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전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표준품이라든가 시약의 관리, 또 위탁 시험이라든가 위탁 제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그 다음에 품질관리 기준서는 각 제조 공간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각 제조소들, 즉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에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제품이 뭐 이제 뭐 스킨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로션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크림 형태의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제품마다 꼭 필요한 것도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품 표준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품명, 그 다음에 요 제품에 대해서 언제 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지, 작성연월일,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원료명, 공정작업별 내용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문서로 또
다 작성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품마다. 그러니까 뭐 100가지 제품이 있다. 100가지 제품에 대해서 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왜? 첫 번째 제품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공정들은 비슷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제품명이 다르면 다른 거, 서류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즉 CGMP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서류들 중에 들어가는 것들이 4대 기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4대 기준서. 4대 기준서에는 각 제조소마다 필요한 것이 3가지. 3가지고 그 다음에 각 제품마다 필요한 것이 1가지. 이렇게 꼭 있다. 그래서 각 제조소마다 필요한 것은 제조관리기준서, 또 제조위생관리기준서, 그리고 품질관리기준서 이런 것들이고 각 제품마다 필요한 거는 제품표준서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